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한번 모시고 갈 텐데요. 헤드라인 주십시오. 자, 미 대선 리벤지 매치 승자는 트럼프, 바이든의 9%포인트 차 앞서 이렇게 보도가 나온 트럼프가 앞서요? 트럼프가 9%포인트나. 꽤 앞서. 와. 리벤지 매치라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리턴 매치 성격으로 이제 성사가 된다면, 이제 저 리벤지 매치라는 건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어떤 어감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리벤지니까. 근데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24, 현지 시각으로 24일 날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하겠다는 사람은 42%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는 51%. 그래서 예, 1,600명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오차 범위 바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대체로 다 박빙이에요. 저 바이든 폭스뉴스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한 거는 바이든 46에 트럼프 48. 그다음에 이 대학은 이 여론조사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퀴니피엑 대학의 여론조사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는 바이든이 47, 트럼프가 46 박빙이죠. 그다음에 CNN에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 거는 46대 47. 이 트럼프 박빙 우세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것도 46대 46.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면서 박빙 혹은 약간 트럼프가 앞선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바이든이 이긴 데 자체가 없네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죠? 여기 있잖아요. 퀴니피엑 대학교 47대 46. 예,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조사 결과를 내면서 다른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결과니까 이걸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결과 제대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도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같이 한 거니까 신뢰도도 그렇게 낮지는 않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니까 37%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국정 지지율 37%라는 거가 함의하는 게 뭘까?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도 여기 있을 텐데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국민들의 원성이 정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팍팍해질 테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그 이하 경제적 계층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상당 부분,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나는 관계 없는데 오히려 자산 더 느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인데 그건 소수잖아요. 그죠? 다 한 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25%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 37%보다도 12%포인트가 더 낮은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식료품 가격 8%, 에너지 가격 12% 등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압도자. 보십시오.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식료품 가격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8%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 12%. 이게 중산층 이하의 인플레이션에 가장 밀접한 그죠? 생필품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부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한테 더 속쓰린 건 뭐냐면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자기가 이제 여론조사할 때 저 민주당 성향입니다, 공화당 성향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62%가 현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바이든 말고 현재 대통령인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현 대통령이 가는 건데 다른 사람 내놓자고요. 그렇죠. 그럼 리벤지 매치가 안 되겠네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한번 했다가 딴 사람 줬다가 다시 대통령 되는 경우도 없었죠 지금 미국에.
없었죠. 네.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되면 그 최초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누가 후보가 돼야 되냐 이렇게 주관식을 했는데 현역 부통령이죠. 카말라 해리스가 돼야 된다라는 게 8%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8%. 그다음에 최근에 좀 뜨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고 케네디 대통령 조카. 네, 케네디 대통령 동생 아들 그 죽은 게 있잖아요. 네. 잘생겼던 그 상원의원 그 사람도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들인데 이 사람이 9% 제일 높아요. 네. 그런데 20%는 뭐냐? 그냥 딴 사람이면 좋겠다. 아무나 관계없으니까 그냥 바이든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꽤 있었어요. 바이든 인기 안 좋네.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 자체에 대한 비호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인플레이션이 만든 이런 상태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나이로 하면은 82세거든. 저희 아버지보다도 4살이 많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살 차이 나죠.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몇 년생이냐? 41년생입니다. 아이고, 더 형이에요? 더 형이에요. 아유. 그래서 버니 샌더스 나오면 이것도 좀 버니 샌더스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필승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 혹은 카말라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 젊은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냐?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네, 무조건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현역은 거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경선을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기니까 뭐 다른 사람 다 사퇴하고 확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재선 도전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예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건강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건강이 정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왜 저러시지 이런 일들이 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령인데다가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내년 11월에 하고 대통령이 이기면 내후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살 때 시작하냐면은 83, 4? 네, 83 되고 임기 마치면 87 뭐 이렇게 돼. 그다음 뭐 80대가 못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약점인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산적한 미국의 현안을 저분이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니까 뭐 엄청난 돌파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관심은 공화당의 후보가 과연 트럼프가 될 거냐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3일 날 공화당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냐면 위스콘신 미러키에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위스콘신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고 그죠? 그리고 몰락한 공업 지역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데인데 여기서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겼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한 것 같은데 1% 지지율이 넘는 잠룡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샌더스라든지 최근에 약간 유명해진 그 인도 출신이 있거든요. 그 누구죠? 리마스 와미라고 그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티 그리고 펜스 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별로 흥행도 안 되고. 뭐 흥행은 괜찮았는데 트럼프는 안 나갔어요. 내가 쟤들이랑 놀리? 걔네 중에 이기고 오면 붙어줄게 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디센티스가 좀 모금이 잘 됐고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50% 이상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그 팬덤이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사법적인 리스크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그 뭐죠? 머그샷을 찍었잖아요. 범죄자를 찍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거예요.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구치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인기나 지지율은 크게 지지자들 중에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상태로 가면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고 그다음에 디센티스가 15%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서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선언했고 아닌 사람을 내야 된다. 43%. 다 합친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길게 드리냐면은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화당 그 후보 선출이 시작되거든요. 1월 15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1월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아마 미국은 연말 넘어가면서 각종 모금원사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선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은 현역 대통령의 출마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이나 매체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의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있다라는 건 그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전 세계는 미국 정가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이라는 주제에 상당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뭐 40, 40대 후반 50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것도 사실은 레임덕의 일종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바이든한테 돌아서 가지고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보시면서 미 대선이라는 주제도 한번 개입을 시켜서 조금은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이야기까지 오늘 뉴스3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저녁 뉴스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녁 6시 뉴스룸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